사람마다 분야마다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나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사이 지상에서의 삶으로 나뉘어져 있었을 것이고, 유물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세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분되었습니다.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정신을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나누어 볼 것이고, 물리학자들에게 세계는 원소 주기율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명리학자들은 음양오행과 사주팔자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패션을 하거나 색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색의 팔레트가 세상을 만나고 표현해내는 가장 기본 틀이겠죠.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일반적으로 가졌던 틀은 이분법적인 구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기쁨과 슬픔으로 나뉘는 세상.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하나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의 지각을 넘어서는 이 넓고 무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표현해내는 여러 도구와 방식들을 만들어냈는데, 음악에서는 장조와 단조로 구분되는 조성음악 시스템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틀로 매우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나눈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7개의 음을 선택해서 특정한 간격으로 늘어놓은 것을 장조라고 하고, 그 장조 스케일의 6번째 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7개의 음을 사용하는 것을 단조라고 합니다. 장조는 밝다, 단조는 어둡다라는 개념은 워낙에 이 음향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어떤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이 음악을 사용했던 문화권에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관습이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옥타브에는 12개의 반음이 있으니까 장조가 12개, 단조가 12개 존재하겠죠. 이 조성들이 같은 음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관계인지 먼 관계인지가 결정되는데, 그것을 표로 정리해 둔 것이 오도권, Circle of Fifth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하나의 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단계씩 점점 관계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음악의 범위와 의미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의 노래는 하나의 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동요 정도의 사이즈는 괜찮겠지만 하다못해 3, 4분 정도 길이가 되는 음악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성만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음도 7개, 화음도 7개, 너무 단조롭겠죠. 그래서 다른 조성들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때 가까운 관계의 조성들을 섞으면 소리가 훨씬 다양하고 풍성해지면서도 서로 잘 어울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색깔 차트를 떠올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게 유사색이고 반대편에 있는 게 보색 관계죠. 조성 관계도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까운 조가 유사한 색이고 반대편은 보색에 가깝습니다. 유사색 관계의 조성들은 훨씬 더 다채로우면서도 조화롭게 들리고, 보색은 음향적 변화와 차이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일반적으로 5분 내외의 음악에서는 한 단계나 2단계 정도 범위 내의 조성들이 사용이 되고, 조성음악에서 음악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된다는 건 음악이 한 조성에서 시작해서 다른 조들을 거쳐 반드시 원래의 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성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음악에서 마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사건이 있고 기승전결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음악 안에 어떤 관계나 구조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클래식 음악에서는 그 구조가
조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밝고 평온하고 힘있고 선명한 캐릭터가 어떤 장조로 표현이 된다면 그것과 대립각을 세우는 어둡고 슬프고 나약하고 부정적인 캐릭터는 같은 음들을 공유하는 단조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전조가 진행된다는 것은 캐릭터가 더 강화되고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관계로 보자면 가깝기는 하지만 시계 반대 방향의 조성들은 시간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아득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단계를 생략하고 먼 조성으로 점프를 한다면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색으로 치자면 보색 관계라고 할 만큼 공간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조성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상의 세계나 비현실의 공간 또는 전혀 다른 차원 등을 나타낼 때 효과적입니다. 단조에서부터 음악이 시작할 경우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음악의 가장 기본 원칙이 처음 시작했던 조성으로 돌아와야지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였잖아요. 단조는 비극이고 중간에 어떤 조성들을 얼마나 많이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성의 구성 자체만으로도 비극적 운명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성적으로 이 비극이 극복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빛의 세계로 가는 거죠. 만약에 단조에서 출발한 음악이 나란한 장조에서 끝을 맺는다면 갈등이 해결되고 슬픔이 극복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란한 조로의 이동은 사실상 이 조성의 근본이 바뀐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두 조성이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음들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었거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변한 정도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단조를 해결하는 보다 궁극적인 방법은 같은 으뜸음조인 장조로 변하는 것입니다. 같은 으뜸음조는 시작하는 음은 같지만 조성을 구성하는 음들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색채적으로도 완전히 이질적인 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승화나 초월의 단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구성입니다. 작곡가들이 조성을 정말 그렇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리스트의 소나타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피스토는 B마이너로 등장합니다. 악마 메피스토와 대비되는 절대선, 신은 D메이저입니다. 그레첸도 D메이저입니다. 파우스토와 메피스토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 존재였죠. 그렇다면 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는 B마이너의 악마적인 에너지와 비극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혹은 어떻게 운명에 굴복하는가일 텐데요. 이 작품에서 그 운명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레첸의 간절한 기도였죠. 이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F샵 메이저입니다. 그 모든 욕망과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세계죠. 이렇게 펼쳐진 사건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재현부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는 메피스토가 아주 낯선 조성인 B플랫 마이너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처음과 같은 B마이너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절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유난스럽게 B마이너를 강조하죠. 이후에 신의 주제와 그레첸의 주제가 모두 B메이저로 등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피스토의 반대편에서 힘을 겨루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하게 승화된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메피스토의 B플랫 마이너가 어떤 의미인지는 곡의 후반부 그레첸의 기도가 다시 등장을 할 때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처음 F샵 메이저로 나왔던 그레첸의 기도가 C샵 메이저로 더
진심으로 간절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의 B플랫 마이너는 모든 죄를 구원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자 모함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